1년 내내 할 건데 쭉 이렇게 1년간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주까지 강의 쭉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질문도 받고 이렇게 보면 중개자 수험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까다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해졌어. 그것들이 대부분. 그것들을 입문 강의 때 조금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시험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더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요. 근데 사실 중간에 막 3월 달, 5월 달 이후에 들어오면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바로 들으니까 막연한 거야. 그때도 이런 설명들을 세세히 할 시간은 없거든. 판례 사건 하나를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입문 강의 때부터 듣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법 전반에서 제일 까다로워하는 것들이 채무자겠죠. 채무자. 채무자라는 게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요. 그럼 채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채무인지를 봐야지. 소유권 이전 채무인지 대금 지급 채무인지. 그럼 소유권 이전 채무면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고 대금 지급 관계면 매수인이 채무자인 거지. 불능이라고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일어나지 대금 지급은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불능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소유권 이전할 사람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채무자 개념이 일단 중요해요. 전반에서. 그리고 등기해야 변동하냐 등기 없이도 변동하냐 문제에서는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따라 물건이 변동하는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에는 예외 없이 등기를 해야만 변동이 일어나고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그럼 물건이 변동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그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등기청구권이다 그래. 그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문제됐을 때에는 법률행위가 원인일 땐 등기를 해야만 물권자가 되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 발생한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고. 자, 책에 가셔서 그 프린트 가셔서 잠깐 보시면 돼. 습관을 들게 뭐냐면 민법시험은 지문에 질문과 근거, 답이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보고 찾아서 풀 생각만 하면 되지 천정에다가 눈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늘 보고 갸우뚱하는 사람 있죠? 고개 드는 순간 텄어요. 고개 드는 순간 그 문제 못 맞춘다고. 시험 지문에 다 써 있어. 질문과 해설이 같이 들어있다고. 민법 시험 문제는 해설이 필요 없어. 문장 자체에 해설이 들어있다니까. 그걸 몰라. 자기가. 눈 뜨고도 못 찾아. 그걸 연습하셔야 돼. 그럼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뭘 물었는지를 찾으려면 마지막 서술어 있잖아요. 문장 다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냐로 바꿔 읽으면 돼.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적용될 여지가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별 감흥이 없네. 그럼 이제 앞에 가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장에서 찾는 거예요. 성립 안 했대잖아. 그럼 성립도 안 됐는데 효력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단 이야기는 성립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됐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외워야 돼. 무효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립은 됐지만 효력이 없는 걸 무효다 그래. 성립도 안 됐으면요. 그건 무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성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성립한 경우랑 성립은 됐지만 무효인 경우랑 전혀 다르죠. 이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거는 행위는 존재하지만 효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위에는 법률행위가 없는 거고 여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있긴 하지만 효력이 없는 거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럼 불성립한 경우랑 무효인 경우랑 구별하는 이유가 법적인 취급이 다르니까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효관계에서 일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내용들을 배우세요. 그럼 무효인 관계를 배우실 때 그 무효와 관계된 법 규정들은 성립은 됐지만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불성립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실제 소송된 사건이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쓰실 필요 없는데 뭘 그렇게 썼었지? 어?
아니, 뭘 그렇게 쓰지? 희한하네. 근데 첫날 얘기했는데, 공부 습관을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습관으로 하지 말라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책에 다 써있고, 이따 찾아줄 거야. 책에다가 이것저것 써봐야, 첫째, 안 봐. 두 번째, 잘 못 써. 그래가지고 책에 있는 거랑 반대로 써놨어. 더 골치 아파. 세 번째는, 다음 순한테 또 할 때 또 써. 같은 걸. 그리고 책 읽을 때 속도가 떨어져. 책에 있는 것만 표시해두고 그냥 그것만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보면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위아래 이것저것 다 써놔버리면 그것도 봐야지 책도 봐야지 정신이 분산돼 버려요. 쓸 필요 없어. 그냥 믿고 해.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말라니까. 이건 객관식이라 쓰는 시험 아니요. 눈 뜨고 동그라미만 치면 된다고. 이 제한 능력자를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어요. 알았던 거를 악이라고 하고. 이것도 헷갈려. 나중에는 초반에 공부할 때는 선이가 알았던 거였나 몰랐던 거였나 이럴 때 있어요. 하시면 돼. 아기가 알았다는 뜻이요. 그럼 아기 나오면 뭐라고 읽어요? 알았다. 이렇게. 그럼 아기는 나쁜 놈이 아니요. 예? 아기는 나쁜 놈이 아니요. 그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 예? 이게 시험 준비하는데 1년 훈련하고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이라는 말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와. 그러면 악이라는 말을 악이라고 읽어버리면 나쁜 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았다라고 바꿔 읽으시잖아? 그러면 좀 감정이 순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는 반드시 악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알았다 이렇게 바꿔 읽으셔야 돼. 그래야 감정이 안 들어가. 민법은 감정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감정 때문에. 그놈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눌러야 돼. 그러려면 선이 악이만큼은 그대로 읽지 말고 선이는 몰랐던, 악이는 알았던 이렇게 바꿔 읽으시라고. 이제 몰랐던 경우가 둘로 나뉘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1월 달에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요? 12월 달은 행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빠지고 마지막 날까지 나오는 거에 목적을 두세요.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라고. 나오는 연습하시는 거야. 그리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살도 더 붙겠지만 지금 했던 기초 설명들 있잖아요. 다시 다 해요. 근데 11월, 12월에 그래도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해서 반수면 상태로 앉아만 있었어도 그 앉아있는 연습은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다시 했던 내용 들으면 하나도 안 외웠어도 듣기 편해요. 1월에 처음 딱 온 사람은 듣는 거 적응하는데 한 2주에서 3주 걸리거든. 적응기가.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전에 적응이 된 상태라 1월 첫째 주부터 수업 듣는데 좀 수월하다고. 그게 인문강의 목적이지. 뭐 당장 뭐 하나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맞추고 그런 단계 아니요. 욕심을 좀 내려놔. 지금은 몸 푸는 거야. 몸 푸는 거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몸 푸는 거야. 그냥 하나라도 들어본 기억이 있다 정도 하시면 돼. 너무 열심히 써대.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썼어. 동그라미 치는 연습이나 하시라고.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희가 꾸준히 연습을 해요. 이게 시험은 기술이야. 객관식은.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식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세뇌 될 때까지. 어제 한 분이 1차만 됐는데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 근데 딱 수업 들을 때 봤을 때 생전 공부 잘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지상으로도 3개나 부족했대요. 학개론 하나, 민법 2개. 근데 시험지상으로 채점한 거랑 답안지상으로 다른 거야. 뭐 합격을 했다는 거야, 1차를. 공부를 안 해보면 생전.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가지고 음료수 선물 사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더라니까. 자기도 놀랬대. 자기가 될지 몰랐대. 그리고 시험지상으로 3개나 부족했는데 답안지상으로 합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말이 시험지상에다가 표시한 걸 답을 바꿔가지고 답안지에 썼는데 미처 이 시험지를 바꿀 시간이 없으니까 답안지상으로는 바꾼 답을 쓰고 시험지는 그대로 둬다 보니까 어느 문제를 바꿔 썼는지도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지상으로 채점한 건 3개나 부족했었대. 근데 합격했다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부터 2차 공부를 시작을 해요. 해야 돼. 왜냐면 공부를 별로 안 해본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 공부 잘한다고 항상 붙고 공부 못했다고 떨어지고 그런 시험이 아니다니까. 이게 60점 시험이라. 공부 겁나게 잘했는데 그날 정신 잃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안 되신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정말 원시적 불능 상태였는데 학습 능력이 전혀 안 되셔. 원시적 불능 상태였는데 그날 된 사람도 있다니까. 그날 된 사람도. 그러니까 그날이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시리에 빠질 때가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 60점 시험이라 절반 가까이 틀려도 합격한다. 절반 가까이 틀리는 거 아니야, 60점이면.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하려는 생각 하지 말고 자주 나오는 주제별로 하나씩 정리하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고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10달 이상 하면 된다니까. 사기강박이 나오면 일단 사기강박이 눈에 첫째 띄어야 돼요.